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해냈다. 저 사람에게는 집념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겼다. 그런데 같은 행동을 했는데 실패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고집이 너무 셌다. 현실을 몰랐다. 그건 집념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틴 시간은 비슷하고 쏟아부은 마음도 비슷하고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간절함도 비슷한데 결과가 좋으면 집념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집착이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이 꽤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패한 뒤에 사람이 왜 자기 자신을 폐기하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패하고 나면 제일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것도, 시간을 날리는 것도, 기회를 놓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다 아픕니다. 돈은 현실이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기회는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불합격 문자 하나를 받았을 뿐인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보다. 사업이 잘 안 됐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관계가 끝났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이별이 내 인생 전체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실패는 원래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시험에서 떨어졌다, 면접에서 탈락했다, 일이 망했다, 돈을 잃었다, 관계가 끝났다, 여기까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어느 순간 내 존재 전체에 대한 판결로 바꿔버립니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나는 별로다.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망한 인간이다.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가치가 없다. 실패가 아픈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나빠서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 결과를 들고 와서 내가 나를 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순간을 다룹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래 버팁니다. 정말 끝까지 버팁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거의 다 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손에 쥔 것 같았던 것을 결국 잃습니다. 자기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도 거의 남기지 못합니다. 돌아왔을 때 남은 건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잔해에 가깝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결국 잃을 거면 왜 버틴 겁니까? 이걸 보고 감동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저도 그런 쪽으로 먼저 기울었습니다. 졌는데 이겼다고 우기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읽으면 이 책은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실패한 뒤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굉장히 빨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력서에서 떨어진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진 사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 관계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사람, 팔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해봤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 우리는 겉으로는 위로합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속으로는 성과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잘 되면 대단한 사람, 안 되면 애매한 사람, 계속 실패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더 무서운 건 그 시선이 결국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별 의미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시장에서 안 팔리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때부터 실패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이번 일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실패 인정과 자기 폐기는 다릅니다. 이번 일은 실패했다. 여기까지는 현실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기서부터는 자기 파괴입니다. 이 둘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무리했는지, 무엇을 과신했는지, 어떤 신호를 무시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부터는 내 통제 밖이었는지. 그런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판결해버리면 분석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이미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 이 한 문장이 모든 복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다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어. 역시 난 안 돼. 이런 말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사람은 실패했을 때 차분하게 분석부터 하지 못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건설적인 생각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훨씬 원초적인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 개 쪽 팔리네 진짜. 남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초라하다. 나만 제자리인 것 같다. 나만 아직도 이러고 사는 것 같다. 이 감정이 무서운 이유는 실패 자체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미 끝났는데 마음속 법정은 계속 열립니다. 검사도 나고 피고도 나고 판사도 나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유죄, 무능, 쓸모없음. 정신분석에서는 바깥의 평가와 금지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 내면의 감시자처럼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 사회가 반복해서 주입한 기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안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실제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계속 말합니다. 거봐, 너는 안 된다니까. 내가 그렇지 뭐. 괜히 나댔다 그치?
이 목소리가 너무 커지면 사람은 현실보다 자기 안에서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패 뒤에 정말 필요한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괜찮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아파도 된다. 이런 말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필요한 건 실패를 감상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복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위로와 복귀는 다릅니다. 위로는 아픈 사람에게 잠깐 숨을 쉬게 해줍니다. 복귀는 다음번에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위로만 있으면 감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복귀만 있으면 사람이 너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합니다. 먼저 아파야 합니다. 먼저 화내야 합니다. 먼저 억울해야 합니다. 먼저 쪽팔려도 됩니다.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을 끊어버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다음에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잃었나? 나는 무엇을 너무 크게 걸었나? 나는 어떤 신호를 무시했나? 나는 도움받을 수 있었는데 혼자 증명하려 했나? 나는 왜 작은 실패로 끝낼 수 있는 일을 내 존재 전체가 걸린 문제처럼 키웠나? 이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실패는 계속 나를 잡아먹습니다. 이 책이 불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다 의미가 있다. 당신은 사실 이긴 것이다. 이렇게 달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보여줍니다. 졌습니다. 잃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남은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책이 진짜 강한 지점은 실패한 사람을 너무 빨리 폐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무리했을 수도 있고 어리석었을 수도 있고 너무 멀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손해도 보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무조건 다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다만 실패 하나로 당신 존재 전체를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훨씬 현실적인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둘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성공자이거나 완전한 패배자, 쓸모 있는 사람이거나 쓸모없는 사람, 잘난 사람이거나 망한 사람.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나누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패했지만 배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망했지만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했지만 다음에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념과 집착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공하면 집념이고 실패하면 집착일까요? 그렇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누구나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도전, 실패하면 무모함, 성공하면 뚝심, 실패하면 고집, 성공하면 자기 확신, 실패하면 과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결과 뒤에 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 가진 정보 안에서 나는 위험을 계산했는가? 나는 너무 멀리 간다는 신호를 알고도 무시했는가? 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혼자 증명하려 했는가? 나는 실패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는가? 나는 정말 그 목표를 원했는가? 아니면 실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버틴 것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실패는 그냥 상처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이 생기면 실패는 도구가 됩니다. 아픈 도구입니다. 비싼 도구입니다. 다시는 사고 싶지 않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은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를 너무 빨리 미워합니다. 괜찮아. 다 경험이야.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모든 실패가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실패는 사람을 비틀리게 만듭니다. 어떤 실패는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실패는 사람을 자기 안으로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성장의 재료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실패를 내 존재 전체와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일은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폐기 대상이 아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서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뭔가 잘 안 됐을 때 바로 다음 계획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흔들렸습니다. 결과보다 더 싫었던 건 그 결과 앞에서 초라해진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때 정말 아픈 건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 앞에서 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그 작아진 나를 보는 일이 견디기 싫어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예 괜찮은 척하거나 아예 나를 끝장난 사람처럼 몰아가거나. 그런데 둘 다 회복은 아닙니다. 괜찮은 척은 감정을 묻어두는 일이고 자기 비난은 나를 다시 일으킬 힘까지 부숴버리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세 번째 길입니다. 아프지만 보겠습니다. 졌지만 폐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했지만 존재 전체를 처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복귀입니다. 복귀는 멋있게 다시 성공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복귀는 아주 작습니다. 다시 밥을 먹는 것, 다시 잠을 자는 것, 다시 현실을 확인하는 것, 다시 내가 잃은 것과 남은 것을 구분하는 것,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다시 한번 나를 데리고 가보는 것. 실패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사실 이겼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오히려 이것에 가깝습니다. 졌습니다. 맞습니다.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말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무에게나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무너진 사람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뜨거울 때는 어떤 문장도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다 잃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저렇게 버티라는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실패하면 나 전체가 무너지는가? 나는 왜 결과 하나로 나를 판결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 덜 무너질 수 있는가? 나는 실패한 나를 어떻게 다시 데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사람에게 이 책은 꽤 깊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울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서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은 현실뿐 아니라 자기 인식도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순간 내가 나까지 버리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실패했으면 슬퍼해야 합니다. 화내야 합니다. 억울해야 합니다. 쪽팔려도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졌는데 바로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빠릅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졌습니다. 잃었습니다. 아픕니다. 분합니다. 쪽팔립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정말 나 전체입니까? 이번 결과가 내 존재 전체의 판결입니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의 나를 어디까지 다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실패는 여전히 아프지만 나를 완전히 삼키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내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현실 앞에서 밀립니다. 중요한 건 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진 뒤에 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나를 쓰레기처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아프지만 데리고 갈 것인가? 이 차이가 다음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한 책 정보는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단순한 위로용으로만 읽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졌지만 아름답다 가 아니라 나는 어디서 너무 멀리 갔는가? 나는 무엇을 혼자 감당하려 했는가? 나는 왜 실패 뒤에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대했는가? 나는 어떻게 다시 나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실패한 사람을 위한 책이라기보다 실패한 뒤에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폐기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도 그것일지 모릅니다. 이기는 법보다 먼저 진 뒤에도 나에게 돌아오는 법, 실패를 없애는 법보다 먼저 실패한 나를 버리지 않는 법, 끝까지 버티는 법보다 먼저 너무 멀리 간 나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법, 그게 어쩌면 우리가 실패 뒤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복귀입니다.